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순국 선열을 비롯한 전몰 장병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을 맞아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에선 계속해서 6.25 전쟁 관련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태안에서 6.25 참전 용사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북한군과 싸우다 숨을 뜰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류용석 일병. 지난달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류 일병은 지난 1951년 군대에 입대했고 강원도 양구에서 이른바 피해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올까 봐 가족들과 살던 집을 보존하고 있던 류영순 할머니. 아직도 오빠와의 추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상 얼마나 이쁜가 보라고 막 남들한테 다 자랑시키고 아유 꿀꿀대니 막 그랬다고요. 류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양구군 수리봉 일대에서 발굴 작업 중 발견됐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발굴 11년 만에 여동생인 류영순 할머니를 찾아낸 뒤 유전자 대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가족 관계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시오. 예? 왜 죽은디야 왜 죽는디야 뭐 때문에 그래갖고 아주 너무 속상해서 맨날 혼자 앉았으면 울고 막 그래요 지금. 구교단은 지난달 17일 귀환 행사를 열고 탄피 등 유품을 전달했습니다. 구교단은 미군과 협력하는 등 추가 유해 발굴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한미 공동 수중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교단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함께 싸우다 전사한 국군 및 유엔군을 찾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참전 용사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일대까지 침투한 인민군을 막아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계 전투인데요.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고령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그해 여름 인민군은 낙동강 하류까지 침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이던 고병현 어르신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평소라면 입대가 어려웠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갖고 책상 위에 탁 때리니까 이거 유리가 판 깨지면서 피가 나. 이 몸 조국에 바칩니다. 그거 군대를 갔어. 이렇게 모인 전남의 학도병은 모두 183명. 나무로 만든 총으로 훈련하다 입대한 지 9일 만에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이자 낙동강 하류에서 치러진 화계 전투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학도병들은 부산으로 진격하던 인민군 육사단을 저지했고 인근 주민들의 피난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계급이나 군번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입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난 2007년 화계 전투지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됐지만 유해 10구를 찾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참전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원 입대에서 전쟁 국면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런 큰 공을 세운 우리 6.25 참전 학도병들의 그 충원을 기리는 기념일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화계 전투에 참전한 학도병들 가운데 이제 남은 인원은 5명.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을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학도병들은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지만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는 소년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년생 정연주. 단기 4281년, 6.25 전쟁 발발 2년 전. 입학연도는 있지만 졸업연도가 없습니다. 참전했다 돌아오지 못한 학도병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이 나라를 위해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희생했던 학도병들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도병분들의 어린 날 희생된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기억하실 때 그 구술을 채록해서 역사의 한 단편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학도병으로 경주에서만 500여 명, 경북에서는 5만 6천여 명이 참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주중고등학교에서는 320명이 출정했지만 130여 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정 전에 태극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던 학도병. 현재를 살아가는 후배들도 태극기에 이름을 적으며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학도병들의 나라사랑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담긴 태극기와 학도병 관련 기록물은 6월 25일에 맞춰 옛 경주역에 마련된 경주문화관 1918에서 2달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나타날 현, 충성충, 날일, 이 영웅의 넋을 기리며 충성심을 나타내는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은 나라마다 있는데요. 미국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 그리고 미국을 위해 봉사하다 숨진 모든 사람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11월 11일에 참전 용사의 노고를 기립니다. 호주는 매년 4월 25일입니다. 세계대전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어떻게 6월 6일이 됐을까요? 우선 6월인 이유는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입니다. 이 망종은 각종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 전통 농경 사회에서 이 망종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1956년 정부가 현충일을 제정하면서 가장 좋은 날인 망종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른바 손 없는 날인 망종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의 의미로 한국전쟁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날이 6월 6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을 기리는 6월입니다. 현충일과 함께 이번 달만큼은 호국 보훈의 의미를 꼭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에는 유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세계 유일의 기념묘지인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유엔군 장병 2,300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유엔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 기념공원. 22개 나라의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운 나라들입니다. 이곳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11개 나라 장병 2,300여 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한 묘지였던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정부는 유엔군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 토지를 유엔에 기증했고
이후 유엔 묘지에 안장된 11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평화는 평화를 때 지켜라. 즉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뭐든 것을 확실히 느끼잖아요. 1960년대 월남전쟁 참전 용사로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부산시 문화해설사인 최구식 씨. 이제는 20년 넘게 유엔 기념공원 묘역을 참배객들에게 안내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엔군 희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배객들은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공원을 둘러보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It's, heart-touching because many family lost somebody important.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 된 유엔 기념공원. 최근에는 6.25 전쟁에서 생還해 고국으로 돌아갔던 참전 용사들이 사후에 전우 곁으로 돌아와 안장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950년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인천시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같은 해 9월 15일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을 뚫고 시행한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 일명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인천 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며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 세계 유럽인들이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고 그 뜻을 되새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가 이를 알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전 세계인이 같이 공감하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건의문에는 인천 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점을 받아들여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2개 유엔 참전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UNI 캠프도 추진합니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엎고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제행사로 더욱 거듭나는 만큼 국가기념일 지정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차입니다. 비가 내리는 6월이 오면 그대들의 신음이 들립니다. 하루하루 전우의 얼굴이 뒤바뀌고 천둥처럼 몰아치는 후화 속에 그대들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가 6월의 비가 되었습니다. 울지 마소서 결의의 영웅들이여, 빗방울이 된 그대들은 메마른 강토를 적시고 푸른 생명을 피워냈습니다. 그대들이 잠든 대지에서 우리는 그대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